시작을 해보죠. 내용은 지금 문제는 볼 필요 없어요. 한동안 내용은 완전히 그냥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배우는 게 다항식이다. 일단은 다항식이고요. 다항식은 원래 뭘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냐면 항이 한 개 이상의 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항식도 다항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다항식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건 각 용어들이죠. 다항식이 항이 한 개 이상의 식이기 때문에 항의 정의를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항의 정의는 고등과 중등의 항의 정의가 좀 달라요. 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항의 정의는 뭐였냐라고 얘기를 하면 수 곱하기 문자로 이루어진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항은 뭐라고 써 있냐면 더하기로 연결된 식입니다. 어려워. 네, 오늘의 숙제는 저기다 써있고 오늘부터 예 시작합니다. 받아. 받아야만 해요? 반송 없어요? 반송은 안 돼. 완성하면 주먹이 되시면서 반송하면 다음번에 칼이 올걸? 아니야. 책과 주먹이 같이 와서 그래. 그렇지. 사은품으로 주먹이 옵니다. 자, 그렇지. 사은품이 추가돼. 와 정말 친절한 택배다. 자, 그래서 항은 더하기로 연결된 식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더하기로 연결된 하나하나의 식.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보통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결국은 곱하기로 연결된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요. 무슨 소리냐면 숫자 3이라고 하는 것들을 곱하기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 3 곱하기 1이니까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x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면 1 곱하기 x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어요. 됐어? 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는 뭐 이제 3x 제곱 같은 거니까 이런 새끼들은 이제 3 곱하기 x 곱하기 x로 표현하니까 다 항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x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와 문자를 어떤 방식으로 취하더라도 나누기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x분의 1도 결국 하나로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아이들은 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해하셔야 되는 건 항이 되냐 안 되냐 구분부터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배우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의 가장 근본적인 건 다항함수야. 1학년 1학기 과정은 다항함수, 즉 2차 함수, 1차 함수,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3차 함수 형태 y는 x 세제곱 정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항이다라고 하는 다항함수라고 하면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중에 수학2, 현재 교과 과정에서 수학2, 너네들은 이제 바뀐 중간에 배우다가 바뀐 교과 과정으로 바뀔 거거든요. 근데 교과 과정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너네들 이제 아마 수학3하고 수학2 한 다음에는 교과 과정이 개편된 걸로 배울 가능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없어요. 현재 너네가 배우는 수학3이라는 게 수학 1으로 바뀌는 것 뿐이고요. 네.
수원으로 가는 거. 수학하라고 하는 게 수학2입니다. 뭐야 강화된 건가? 별거는 없고요. 위치가 바뀌어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이로 넘어가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이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는 거라서 수학 상하를 다 배우시면 수원수투는 딱 한 가지를 빼고 다 배우는 거예요. 행렬이라는 것만 안 배우고 넘어가게 돼요. 행렬은 나중에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너희들도 알잖아. 빠진 부분은 내가 항상 따로 가르치죠. 따로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수학 원이라고 하는 걸 배우실 때 이 녀석이 이제 대수로 바뀌어요. 수학 2라고 하는 부분이 미적분 원으로 바뀝니다. 에라. 아 뭐야 다 강화되는 거.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야. 내용이 바뀌는 건 지금 여기서 바뀌는 건 딱 한 가지. 행렬이라고 하는 게 수학상에 들어간 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뀌는 건.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지금 현재 국어교로 배우시면 행렬만 따로 배우시면 돼요. 아무런 문제는 없어. 근데 다만 얘기를 하는 건 너네가 여기서 배우는 게 다항함수에 대한 거고 여기서 배우는 것도 다항함수 얘기야. 이 둘은. 그러니까 다항식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다항함수도 이해가 안 돼.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이제 함수를 주로 배웁니다. 함수. 함수.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원래 함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는 거 사실 되게 웃긴 건데 원래는 함수부터 배우셔야 돼. 근데 어쨌든 함수가 뒤에서 배우는 걸로 좀 바뀌고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누구냐면 초월함수야. 뭐? 뭔 소리냐?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를 배우는 거죠. 그냥 이름만 들어도. 괜히 초월함수라고 하니까 졸라 어려워 보이죠? 그치? 함수를 초월해서 이런 느낌인데 아니고 우리는 뭘 배우는 거라고?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 y는 2의 x제곱 이런 함수들을 예? 배우는 거예요. 아. 그럼 1이면 2고 아. 2면 4고 아. 3이면 8이니까 점 찍고 뭐 그래프 못 그릴 건 아니잖아. 아 이름이 초월. 초월함수니까 굉장히 애들한테 어렵게 느껴지죠. 공간을 초월해.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는 이 두 단원 자체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책 자체 두 책이 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다항식을 모르시면 이 두 책이 모두 다 힘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얘기하던 거 계속 할게요. 그럼 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리를 하셨으니 항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개수와 차수죠. 우리가 3x 제곱을 보고 여기 써 있는 3x 제곱을 갖고 뭘 얘기를 하냐? x에 관한 차수가 2차고 x 제곱의 개수가 3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 차수는 뭐고 개수는 뭐냐? 차수는 뭐죠? 문자가 곱해주는 거. 네. 원래 우리가 말하는 차수라고 하는 건 문자가 곱해진 개수고요. 개수는 문자가 더해진 개수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를 곱하기로 표현, 3 곱하기 2를 더하기로 표현하면 3 플러스 3. 3 더하기 3 또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아. 3x 제곱이니까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제곱. 그러니까 개수가 3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통 예를 들을 때 3x 제곱 y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이 녀석에 대한 예를 듣는데 얘는 몇 차식? x에 대해 2차식, y에 대해 1차식. 네. 원래 x, y에 대한 3차식. 3차식이고요. 됐니? 이때 개수는 3. 3x 제곱 3이고요. x에 대한으로 보면 x만 문자로 본다. 됐어요?
x만 문자로 보기 때문에 x가 지금 여기 몇 번 곱해져 있냐라고 했을 때 2번 곱해져 있죠. 2차식 그때 개수는 3y 3y라는 걸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3y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x에 대한으로 보면 이 식은 3 곱하기 x 곱하기 x 정확하게는 3y에다가 x와 x를 곱한 녀석이다. 그래서 여기서 x는 2번 곱했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걸 x의 입장에서 애들을 다 더해보면 x제곱이라는 것들을 죄다 더해서 3x제곱 y를 만들려면 여기가 3y개만큼 더하셔야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때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3y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y에 대한 (1차식이고) 이때 개수값은 당연히 범준아 얼마겠어? 당연히 3x지. 3x제곱이겠죠. 그러면 이제 개수하고 차수를 나눈 이유는 뭐 때문에 나누시는 거냐? 뭐 때문에? 오른쪽 내림차순. 오른차순 내림차순도 그건 또 다른, 그것도 배우는 이유가 그 다음 것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 네. 다음 게 뭐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뭐지? 다항식의 오른네. 계산. 더하기와 빼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차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동류항이라는 걸 배우셨죠? 네. 동류항은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이다. 자, 3x제곱 y랑 x제곱은 동류항이 아니야. 안동량이고. 모르지. 네. 몰라요. 동류항일 수도 있어. x에 대한 동류항이죠. x에 대한 동류항입니다. 왜? 아까 지금 보면 3x제곱 y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x에 대한으로 보면 2차식이고 그때 개수가 3y죠. 네. 저 개수 3y라고 부르는 거는 y 값을 뭘로 안 보겠다는 소리냐면 문자로 안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x제곱 y랑 x제곱은 x에 대한은 동류항입니다. x, y에 관한은 동류항이 아닌 거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x, y에 관한이면 x다, y다 둘 다 문자로 보겠다. x에 관한으로 보면 뭘 말한다? x만 문자로 보겠다. y는 문자 취급 안 한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땐 동류항의 개수끼리 계산한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동류항의 개수끼리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한 거냐? 얘네들의 차수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게 뭐야? 오름차순 정리와 내림차순 정리죠. 됐니? 우리가 오름차순 정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상수 1차 점점점 n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 오름차순 정리가 되는 거고, 내림차순 정리는 n차 n-1차 1차 상수항으로 정리되는 거를 이제 내림차순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됐어요? 그럼 얘기를 써볼까요? 오른 차수. 제곱으로 쓸까? 어떻게? 다 더하기로 쓰고 지랄이지? 자, 이 녀석을 갖고 오름차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와 지금 자, 내림차순부터 할까요? 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네. x에 관한 아래 정리. 내림차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2차식, 3차식, 2차식, 1차식 상수항 형태로 써야 되는 거죠. 네. 아 그냥 순서만 바뀐 거구나. 그러면 2x 세제곱이 와야 되는 거고 2차식이 와야 되는 거니까 x 제곱항은 얘밖에 없지? 네. 네. 3x 제곱 y가 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1차식은 얘하고 얘니까 보통 1차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묶어줘 5에 5-3y 5y a 짜증나 마이너스 5y 플러스 5x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y들과 숫자를 쓰는데 이걸 쓸 때도 내림차순 정리로 써줘요.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Y요? 자, y에 관한 네. 정답. 오름차순 할 거예요. 얘는 거꾸로 하는 거. 그럼 제일 먼저 뭐 써야 되지? 상수. 상수항을 쓸 건데 x도 다 상수항 취급할 거니까 제일 먼저 쓸 녀석은 누구? 7. 뭘까요? 제일 먼저 쓰는 거. 2x 세제곱. 네, 2x 세제곱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2x의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 와요. 상수항 얘네들 다 상수항 취급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테니까 뭐 x, y가 아닌 것 다 상수항 취급할 거니까 얘를 쓸 건데 오름차순이면 원래 숫자, 문자 형태로 써야 되는데 아, Y. 왜 이 새끼는 왜 이 와중에 내림차순이지 이 안에서? Y한테 더 가까운 거. 사실 너네가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오름차순 정리를 하든 내림차순 정리를 하든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도 배웁니다. 우리 3학년 1학기 배울 때 내림차순 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한번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공통적인 걸 뽑아내든지 아니면 x자로 크로스를 해가지고 곱하실 거잖아. x자 크로스로 곱해서 하려고 하면 이 새끼를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죠. 우리는 익숙한 인수분해는 당연히 X. x가 아니라 내림차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아. 형태의 인수분해가 훨씬 더 눈에 잘 보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물론 얘는 인수분해는 안 돼. 임파서. 자, 그 다음에 1차식 쓸 거니까 y에 관한 1차식을 써야 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 y가 올 거고 Y 제곱. 이 펜 어? 당신의 것이. 잠깐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위에서 잘못 봤네?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Y. y가 되시겠네요. 플러스 네. Y 자 제곱.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에 관한 2차식 뒤에다 y제곱을 쓰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Y. y에 관한 오름차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됐어요? 그래서 오름차순 정리를 할 때 상수항은 그 와중에도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상수 취급을까? 자 됐습니까? 네. 그러면 더하기 빼기는 사실 얘기할 거 없죠.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뭐 하면 되니? 사칙이어서 잘하는 거.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네. 다만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동류항이라고 하는 걸 x에 관한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 얘네들을 다 문자로 숫자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도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건 없겠지? 예.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고등수학 상에서 배우는 내용은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됐어요? 곱셈은 해봤죠?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문자 두 개, 그러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 그것도 두 개짜리 항에 대한 1차식의 곱까지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세 개짜리 또는 두 개짜리 세 개, 그러니까 3차식 또는 2차식의 3항 곱하기 3항의 형태나 2항 곱하기 2항 곱하기 2항의 형태에 대한 것들을 배우시는 거죠. 네. 이 이상은 어떻게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야 사실은. 너무 알겠어? 어. 이것보다 더 복잡해지면 실제로 뭐 하는 거냐? 외워서 푸는 것보다 결국 전개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워서 푸는데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제일 처음은 다항식의 곱이죠. 네. 네. 와.
전개는 뭐?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개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X 플러스 Y를 곱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만큼 덩어리가 여기 이렇게 먼저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전개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X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Y로 한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이런 식의 세계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내용은 단순하게 전개하자는 것만 보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왼쪽에는 항이 몇 개가 있죠? 어? 왼쪽에 2개 있어? 아 아니요. 그 눈깔이 저거 그냥 아 왼쪽에 왼쪽에 3개. 3개, 오른쪽에 2개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면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왼쪽 3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고 오른쪽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라서 얘네를 곱하면 이제 3 곱하기 2에 6개의 항이 등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뭐에다 적용시킬 거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 전개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전개할 거냐? 그럼 미친 또라이고요. 1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x 제곱의 개수로 물어본다. 뭐 이왕 하는 김에 x 세제곱하고 x 제곱의 개수 다 물어보죠. 저. 세제곱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어차피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를 곱해서 얘네를 만든다는 건 x 제곱 세제곱이 되려면 3차식과 상수항, 2차식과 1차식을 곱했을 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3차식이 없기 때문에 2차식과 2차식 앞에 있는 2차식과 뒤에 있는 1차식. 상수항 1차식이구나. 미안해. 자, 이렇게 해서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의 1차식과 쌍수. 뒤쪽에 있는 2차식 2차식을 곱해서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x 세제곱이 될 거야. 자, x 제곱의 개수가 되면 좀 더 복잡해지죠. 앞에 있는 녀석의 2차식 상수항 1차식 곱하기 1차식 그 다음에 상수항 곱하기 2차식이 되시겠죠. 얼마냐?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10이니까 마이너스 17이네요. x제곱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전개를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뛰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전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다? 결국 경우의 수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계산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산을 하시면 어떤 식의 전개를 하시든 우리가 사실 얘를 갖고 2차식 곱하기 2차식을 했으니까 최소 3차식, 4차식이 나온다는 건 알잖아. 그러면 x 4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상수항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전개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어? 네. 근데 매번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일정 부분 외우겠다. 그게 바로 곱셈 공식이지. 무슨 인수분해야 인간아. 곱셈 공식. 자,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 이미 곱셈 공식은 몇 가지는 배우셨고요. 고등학교 때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을 더 배우시는 거고요. 중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원래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의 경우의 수로 생각했을 때 A랑 A를 곱한다. A랑 B를 곱하는 것과 B랑 A를 곱하는 거하고 B와 B를 곱한다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의 개수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그동안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배워오신 거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고등수학 가르칠 때 매번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사고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을 기반으로 한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세종대왕님. 네, 또 세종대왕 따지지 말고 네. 세종대왕이 널 보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 왜? 널 보면 저 새끼는 도대체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저건 어떻게 하면 좋니? 막 이런 생명이 거 너무 많이 뒷목 잡고 쓰러질 거야. 와. 너 삼포도 마운틴 그레이프 이지랄하니까 수영님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자, 봐봐. 한글 기반으로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는 항상 앞뒤로 나누어서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의 합의 형태에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 있는 녀석의 제곱에 그 다음에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곱해서 우리는 2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물론 여기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녀석을 마이너스 b로 보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니까 앞에 있는 a와 마이너스 b를 곱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b 그 녀석에 2배 쓸 거니까 마이너스 2ab라고 써놓어요. 집중해. 네. 나중에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에 변형된 고등학교에서 등장하시는 A 플러스 곱셈 공식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체 세제곱인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는 얘네들은 이제 원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의 형태에서 a를 뽑는다. b를 뽑는다. b를 뽑는다. b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자, 뽑는 거 경우의 수 한 가지겠죠? 네. b는 몇 가지? 세 가지요. 세 가지가 되겠죠. 왜? 아, 여기가 그치, b, 그치. 여기가 b, 여기가 b다. 아, ABB는 AAA니까 세 가지. BBB는 한 가지. 맞지? 그러니까 얘네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녀석은 A의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인 거야. 자, 이유는 알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너희들은 이걸 갖고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곱셈 공식은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서 배운 거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5x-3y의 전체의 세제곱을 해봐. 그러면 이제 125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에다 마이너스 45 x제곱 y에다가 그 다음에 45 곱하기 5에다가 a 숫자 너무 커진다. 75 얼마야? 75 곱하기 21은 75 곱하기 5는 75%. 225? 네. 네.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5 곱하기 3이니까 135. 75%. 15 제곱이잖아 얘들아. 어. 일단은 아, 그럼 15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y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앞에다 숫자 계산 안 하고 밑에다 막 끄적끄적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개가 가능하셔야 곱셈 공식을 제대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녀석의 공식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위에 거와 같은 방식으로 외웁니다. 자, 이 녀석을 앞에 있는 녀석으로 보고 B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요 녀석 전체를 다 B 요 녀석 전체를 다 뒤로 보는 겁니다. 뒤로. 부호까지 포함해서. 됐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에 일단 세제곱 해주고요. 앞에 거를 제곱한 다음에 뭔 소리야? 갑자기 왜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노래죠.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을 곱해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배를 해주겠다로 외우시면 돼요. 됐니? 네.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곱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3배를 해준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방금 전에 써놨던 녀석에 대한 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뒤에 있는 덩어리를 전체를 다 우리가 저기 있는 부호까지 포함해서 B로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를 쓰면 앞에 있는 세제곱은 관계가 없을 거고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곱했는데 뒤에 게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오셔야겠죠. 앞에 거에다 뒤에 거에 제곱이니까 어차피 플러스 될 거니까 바뀌는 거 없겠지. 뒤에 거에 세제곱을 거니까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요게 공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로 나눈다. 그러면 이걸 갖고 방금 전에 들었던 예를 다시 해봅시다. 5x 마이너스 3y의 제곱이죠. 자,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지. 낚였어 저희가. 자, 앞에 거에 세제곱 할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25. X 세제곱. 자, x 세제곱이요. 앞에 거 제곱할 거니까 25죠? 거기다 3을 곱했어요. 그럼 75입니다. 75에다 3배를 할 거니까 225죠.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그건 생각해서 x제곱 y 써주면 되고 앞에 거 놔둘 거고 뒤에 거에 제곱할 거예요. 9입니다. 9에다가 5 곱했으니까 45죠. 네. 45에 3배를 했으니까 135 X Y. xy제곱 뒤에 거에 세제곱 할 거니까 마이너스 27y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곱셈 공식을 외운 거예요. 저걸 갖고 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앞에 거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순간 끝이야. 그러면 안 배운 거랑 똑같아. 전개하는 거잖아. 그거 어차피. 그래서 곱셈 공식은 그냥 외우실 때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 뒤에 있는 거 더해서 세제곱 할 거면 앞에 거에 제일 세제곱 쓰고 앞에 거에 제곱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3배 앞에 거에 뒤에 거에 제곱 곱하기 3배 뒤에 거에 세제곱을 우리는 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외워지셔야 곱셈 공식을 제대로 배운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요번에는 세제곱이 아니고 네 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볼 겁니다. 아. 됐어요? 네. 자, 생각을 해봐요. A, B, C A, B, C AA, AB, C. AC, BC 그 다음에 BB, C. A 그 다음에 CC BC.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나? 빛이 안 나오네. 위에 있어. 됐어? 네. 자, 얘는 몇 개?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의 형태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두 개. 두 배의 AB, BC, C. CA다.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우리는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 이건 말로 안 해줘도 대부분 잘 쓰더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세수의 제곱 합의 제곱 이러면 어떻게 된다? 제곱 합 더하기 두 개 곱의 합의 두 배다. 이렇게 외워라.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1, 2, 3. 1, 2, 3이면 새끼야 6인데 6 갖고 그냥 제곱하면 36이야 이 새끼야. 왜 그렇게 해? 쌤 190, 쌤 100이랑 99가 98랑 뜻입니까? 미친니? 숫자 갖고 계산하자는 거야? 너네 지금 문자식 배우는 거야. 정신줄을 차려. 좀 3A와 A, 4B와 5, 2B, 3C. 90.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90. 이렇게 써 있으면 네. 제곱합을 쓸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각각 제곱해서 쓰면 돼요. A 제곱, 플러스 9B 제곱, 49, 49, C 제곱이죠. 네. 자,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따로따로 쓸게요. 2AB, 2BC, 2CA로 쓸 거야. 그러니까 두 개씩 곱해서 두 개 곱해서 두 배를 쓰면 돼. 마이너스 2, 12AB. 자, 두 개 곱해서 두 배를 쓸 거니까 마이너스 42, BC. BC. 두 개 곱해서 두 배를 쓸 거니까 28, CA. 보통 쓸 때 A, B, B, C, CA 형태로 씁니다. 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됐어? 네. 예. 곱셈 공식은 노가다야. 어쩔 수 없어. 노가다 외우시는 건데 외워도 어떻게 된다? 최대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외우시는 게 관건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슬슬 이제 칠판이 다 차 보이는데 지워야 되잖아.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다. 자, 얘입니다. 합차 공식. 너희들은 당연히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배웠어요. 네. 자, 요거를 반드시 얘하고 얘는 부호와 모양이 같은 아이들이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부호와 모양, 부호가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같은 거의 제곱에서 다른 거의 제곱을 뺀다로 외우시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왜 이렇게 가리키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여기 공간이 지금 안 보일 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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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뭐 나오죠?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Y 제곱. A과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 제곱. Y제곱. 자, 지금 내가 써주고 있는 것들이 사실 뭐더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되거든요. 네. 자, 이게 눈에 보이시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보도록 해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상 5번째 공식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안 하는 아닌데 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b 아. 플러스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잠깐 써보면 이 녀석은 지금 같은 녀석과 다른 녀석의 개념을 갖고 있는 녀석일 때도 분명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플러스 ab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b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됐어? 네. 그러니까 같은 거의 제곱에서 다른 거의 제곱을 뺄 거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면 a의 4제곱 나올 거고 b의 4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2a제곱 b 나올 거 아니야. 네.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a제곱 b가 계산될 거니까 이 녀석의 계산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 네. 세 개는 이게 분명히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다 공식으로 나와 있고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시키지만 실제로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같은 거의 제곱에서 다른 거의 제곱을 뺀 것뿐이에요. 세 개짜리라고 해도 똑같이 같은 거의 제곱 빼기 다른 거의 제곱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네, 이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와, 진짜.
어렵네. 카메라가 안 잡혀서 옆으로 밀게. 이동. 자, 저 칸이면 또 쓸 수 있어서 이만큼이면. 자, 얘랑 비슷한 형태인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새끼인데. 뭐 왜 저래? 왜 저래? 한꺼번에 4명이 동시에 시계를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 아. 이겁니다. 어? 됐어요? 에? 맞아 이거. 뭐 임마? 알잖아 이거. 됐잖아. 자, 얘네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 좋냐면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을 더한 거에다가 앞에 거의 제곱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를 빼고요. 뒤에 거의 제곱을 써주면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에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 예. 이걸 똑같은 방식에서 a-b를 갖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잘 봐. 앞에 게 a고요. 뒤에 걸 마이너스 b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이 제곱을 뒤에다 쓰겠죠?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 빼기를 할 거니까 플러스 ab가 되겠지? 됐니?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뺄 거. 뒤에 있는 녀석 제곱할 거니까 뒤에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을 쓸 거니까 a의 세제곱 쓸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을 쓸 거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에 거랑 밑에 있는 공식은 사실 같은 공식이야. 뒤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b로 볼 거냐 플러스 b로 볼 거냐에 따라서 형태가 이렇게 바뀐 것 뿐이죠. 실제로 똑같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야. 이 녀석도 보고서 너네가 분석하고 문제풀이가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게 빠르게 계산이 되냐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3x-2y에 9x의 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4y의 제곱을 보고 이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이니까 얘가 앞에 거의 제곱이 맞나? 요 마이너스 2b 자체가 다 뒤에 거니까 이 녀석이 뒤에 제곱이 맞는가?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의 형태가 마이너스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게 맞냐? 아이씨 분필을 가져주세요. 이걸 확인하면 돼. 확인이 되시면 우리는 단순히 뭐 하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녀석 세제곱 써줘서 27. x 세제곱이고 뒤에 있는 녀석 세제곱 써서 마이너스 8 y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됐어? 네. 외우시는 게 중요해. 사실은 어떻게 외울 거냐,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걸 보고서 바로 분석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중등부에서 배웠던 완전 제곱식과 합차와 유사한 형태인 거고, 우리 완전 제곱식 지금 사실 중등부에서 공식 이거 2개 말고 더 배웠잖아. 2개 더 배웠지. 네. 이거 더 배웠죠. 네. 얘는 뭐지? 뒤에 있는 녀석의 합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의 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못 하시는 분 없을 거니까 얘는 패스하는데, 얘를 변형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X.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까지 하는 걸 외우시죠.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녀석을 싸그리 다 요 뒤에 있는 세 마리를 말 그대로 D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얘랑 똑같은 방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x 세제곱이 올 거고 x 제곱이 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오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녀석의 그냥 합이야. 됐어? 이 뒤에는 a, b, b, c, c, a, x가 옵니다. 잘리는 거 아니야? 몰라. 얘는 그래서 두 개 곱의 합이죠. 안 잘렸어요. 아직 뒤에 하나 더 써야 돼.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오는 거냐면 더하기 A, B, C가 오셔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잘렸나 본데? C에서 잘렸는데요. A 젠장. 승질나. 수업 시간도 자, 잘해. 더하기 A, B,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세 개 곱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쉬죠. 와, 진짜 자, 건들지 마. 이거 올라가니까. 네. 자,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앞뒤 해가지고 뭐 이거 하고 여기까지 했죠. 8번까지 했나요? 더 해볼까요? 이게 끝이 아니라서 오늘은 곱셈 공식까지만 할 겁니다. 변형도 있거든요, 사실은. 아웃네요. 변형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당이 2.5g입니다. 자, 조용히 하라고. 이 그지야. 업적 거지 달성. 카메라에 잡히는 데만 집었어. 자, 그러면 이제 9번째인가요? 예스. 자, 중학교 때 배운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b입니다. 그렇지? 네. 얘네들은 acx 제곱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라고 쓰시죠? 네.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애들이 밖에 있는 아이들이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나누어서 자, 앞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거를 쓰고요. 앞에 곱을 쓰시고 원래는 써있기는 AD 플러스 BC니까 밖에 안쪽 곱한 거지만 우리는 사실은 읽을 때 안과 밖으로 쓰는 게 더 쉽죠. 안의 곱과 밖의 곱을 더하시고 뒤에 있는 녀석의 곱을 쓴다라고 보통 이제 외웁니다. 네. 근데 이거에 변형된 고등부 공식은 없어요. 똑같아요. 고등부 공식이 이거에 변형돼서 3개짜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acx 플러스 by 플러스 c에 dx 플러스 ey 플러스 f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이 존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냐면 여기서부터는 이게 무엇이냐? 의식 치환을 통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제 라지 A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을 라지 B라고 해서 라지 A 플러스 C와 라지 A 플러스 F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개를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라지 A 곱하기 라지 B부터 쓸 거니까 얘네들을 곱하니까 이거를 여기에 적용시켜서 앞에 있는 애들 곱을 쓰고 그 다음에 안팎의 곱을 쓰기 때문에 A 플러스 BD XY 써주고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기 때문에 BE Y 제곱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곱하냐면 그 다음 녀석을 보면은 우리가 밖에 있는 애들 곱하고 안에 있는 애들 곱을 더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AF 플러스 B, AFX 플러스 BFY 플러스 여기 글씨 개판이야. CF 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DCX, CDX라고 쓰겠죠. CDX 플러스 CEY 플러스 CF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G의 비례의 곱인 CF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공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 배웠죠? 딱 하나 빼고 거지 같은 새끼 하나 따로 자, 10번째입니다. No, no, no. 닥쳐. 원래 이제 뭔지 곱셈 안다. 공식을 13개까지 나누는데요. 곱셈 공식 13개를 나누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네를 두 개로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네를 두 개로 쪼개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13개가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묶어놓으면 이제 10개의 곱셈 공식이 나오죠. 이 10개의 곱셈 공식 중에 마지막에 있는 새끼는 가장 거지 같은 놈입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가 나온다. 이거죠. 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해요. 이걸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외울 때는 참 거지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형태의 곱셈 공식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곱셈 공식들은 다 2개짜리 곱하기 2개짜리, 3개짜리 곱하기 3개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 3번 곱하는 것까지만 배우셨어요. 그거를 벗어난 유일한 녀석이고요. 이 유일한 녀석, 이 녀석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게 그냥 앞에 있는 녀석들인 거죠. 됐니? 그래서 얘네들이 제곱합이 되시는 거고요. 원래는 얘네를 이렇게 요만큼을 묶으면 다 플러스로 바뀌겠지. 네. 그래서 2개 곱의 합을 빼주시는 경우 세제곱의 합을 에다가 마이너스 3개 곱을 3배다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곱셈 공식은 물론 이제 곱셈 공식 자체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인수분해에서도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 나와요. 하지만 원래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건 왜 배우시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항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야. 다항 함수에 대한 다항 방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차 방정식들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실제로 고차 방정식이나 다항 함수에서는 이 녀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뭘로 등장하시냐면 조건으로 등장해요. 됐니? 자, 조건식은 뭘로 등장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실 녀석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거를 배웁니다. 됐어요? 자, 이 녀석은 왜 배우시는 거냐? 이 녀석의 특이한 형태 때문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부정방정식 형태예요. 부정방정식인데 너희들은 이걸 언제 보게 될 거냐면 다항식에서 배워요. 그래서 원래 뒤쪽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만 따로 배운다라는 거고 이거를 좀 변형을 해서 얘네를 만약에 2분의 1이라는 걸로 묶어서 대수를 2배를 뻥튀기를 해줘요. 그러면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생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2ab 기준으로 a 제곱과 b 제곱을 달아주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죠. Yes. 마이너스 2bc를 기준으로
B의 제곱과 C의 제곱을 달아줘도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마이너스 2CA를 기준으로 C의 제곱과 A 제곱을 달아주면 얘도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치? 근데 그러면 결국은 A 제곱도 2개 나왔고 B 제곱도 2개 나오고 C 제곱도 2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의 식과 밑의 식은 같은 식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말하는 ABC가 양수 조건을 갖는 경우 지금 이 위에 있는 식에서 만약에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얘가 0이 되시는 거지? 근데 ABC가 양수 조건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게 삼각형의 세변이라고 하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정삼각형이 되시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근데 그 조건을 좀 더 비틀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 3ABC다. 자, 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녀석을 넘겼을 때 얘가 되는 거고 얘가 0이면 앞에 있는 녀석이 0이 되셔야 되죠? 근데 아까 삼각형의 세변이라고 했잖아 ABC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일 수가 없지?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이 0이 되셔야 되죠? 뒤에 있는 0이 되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갖고 있는 삼각형의 모양이라는 건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때문에 잘 등장해요. 알겠어요? 네. 실제로 곱셈 공식에선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안 써요. 얘네들을 갖고 우리가 보통 아까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뭐 얘를 이용하여서 뭐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얘네들은 사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뭐만 알면 된다. 그냥 이 통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 통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1의 중괄호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성립되기 때문에 얘네가 다 양수 조건만 갖는다면 저는 무조건 A랑 B랑 다 같을 수밖에 없다. A, B, C가 다 같다. 네. 요 조건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 얘기고 이걸 갖고 너희들한테 준 책에서 보면은 고작 대표 유형 13번까지밖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한 시간을 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3장 반을 풀 수 있어요. 와, 놀라운. 와우. 그것도 보시다시피 그냥 단순 연산이죠. 제일 못하는 거. 네. 책은 보시면 앞에 2단원은 연산이고요. 뒤에 2단원은 그걸 이용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산 이것도 원리해설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해설하고 최상의 라이트처럼 앞에 연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가고 연산 정리하고 뒤에 거 가고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곱셈 공식을 지금 할 거고 자 남은 시간 동안 1번부터 13번 대표형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제들을 풀라고 할 겁니다.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막히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시작하시죠. 지금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꼭. 오늘 숙제인가요?